퇴사하고 싶은 순간을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. 이게 뭐 맞냐 틀리냐 뭐 우리는 너무 그런 거에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.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어떨 때 퇴사할지를 좀 케이스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형 월드컵이에요. 여러분 이상형 월드컵 알죠? 참 이런 거를 참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참 해야 되나? 내가 참 그거 잘 모르겠는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퇴사하고 싶은 순간 16강입니다. 자, 왼쪽이 상사가 계속 업무에 간섭할 때 업무를 왜 해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. 여러분 언제예요? 아니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시키는 대로 뭐 할 수도 있지 뭐. 이거는 좀 저는 진짜 어렵다 이거. 왜 이게 16강부터 이게 어려워? 저 같으면은 제가 사회 초년생이면 저는 상사가 계속 업무에 간섭할 때를 선택하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 내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야. 그러니까 뭔가 좀 주도성이 필요한데 주도성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이 바로 저 환경이거든요.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. 이건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어요. 자, 두 번째입니다. 일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성과가 나지 않을 때, 상사 동료들이 나를 무시할 때. 채팅창 불났다 진짜. 분분해. 지금 1번 2번 막 분분한데 저 같으면은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, 성과가 나지 않을 때 퇴사할 것 같아요. 성과가 나지 않을 때. 자, 세 번째입니다. 나한테만 과도하게 일이 주어질 때 상사가 계속 말해. 이거 좀 어렵다. 여러분들은 언제 퇴사할 거야? 저 같으면은 무조건 상사가 말을 바꾸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저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상사의 어떤 의도나 상황을 정말 잘 캐치를 못해가지고 상사가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변화를 못 따라간 걸 수도 있죠. 바로 저것 때문에 퇴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좀 몇 번 시도와 분석과 기록도 해봤는데 안 된다. 그러면 이제 상사도 저 왜 말을 바꾸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. 내가 모르든지 상사가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.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는 내가 뭔가 해보면 돼. 근데 상사가 모르는 거는 답이 없어요.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같이 물론 답을 찾아가야 되겠지만 저는 좀 그게 어렵다. 자, 다음입니다. 일이 너무 많아서 매일 12시까지 야근할 때. 맨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나아지지 않을 때. 근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. 저는 저거를 십몇 년은 지금도 뭐 사실 저러고 살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난 일하고 있잖아. 사실 그렇잖아. 그죠? 내가 오늘 아침서부터 지금 계속 지금까지 이러고 있거든. 뭐 오늘만 일어나? 맨날 이러거든. 주말까지 이래요. 좀 별 공감이 안 되고. 맨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나아지지. 이것도 사실 내 문제거든. 저 내 문제야, 내 문제. 내가 이제 피드백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지금 저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거거든요. 근데 그래도 굳이 이것 때문에 퇴사를 한다 그러면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른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인데요. 업무, 사람 등 책임져야 하는 게 너무 많을 때. 연봉, 복지 등 처우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. 야, 이거 여러분들 뭐 때문에 퇴사하셨어요? 저는 퇴사해야 될 순간이면 당연히 연봉, 복지, 처우가 아닐까요? 너무 많아서 이게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저는 연봉, 복지, 처우가 좀 더 퇴사 사유로서는 적합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연봉, 업무나 이거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 제가 많이 겪어봤거든요. 진짜 많이 겪어봤는데 그 경우에는 뭐 제가 나름 생산성에 대한 이런 걸 가지고 좀 바꾸면 되는 건데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지금 저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는다.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. 근데 제 경험상 업무나 사람 등을 많이 책임지게 되면은 연봉 복지가 올라가더라고요. 이게 참 이거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? 업무나 사람 등 책임져야 하는 게 많은 게 뭐예요, 여러분? 그 많다는 게 뭐예요? 이게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. 연봉 복지 처우를 안 맞춰주면 어떻게 되겠어요? 퇴사하겠지.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. 그래서 보통은 두 개는 같이 가게 돼 있어요. 두 개를 같이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. 대부분 회사가. 그리고 이제 뭐 회사 인사적인 개념이 없는 회사들이 이런 거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. 소위고 외양간을 고치죠. 야, 내가 이런 거를 좀 못 맞췄구나. 그래서 저는 이걸로 퇴사를 결정하겠습니다. 다음, 야 이거 뭐 되게 많네. 자, 보고 배울 사람이 없을 때, 업무를 왜 해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, 자 언제 퇴사할까요? 둘 중에 하나 굳이 퇴사를 한다면 왜 해야 되는지는 저는 제가 스스로 이거는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거 자체는 내가 정리하면 그만인 건데 그걸 이제 자가 동기부여라고 하죠. 자기 발전이라고 그래요. 이 일잘러와 일못러를 구분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. 일잘러는 자가 발전이 됩니다. 누가 막 동기부여를 시켜줘 동기부여 되는 사람은 뭐 아니야. 근데 자기가 일에 계속 의미를 찾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. 제가 퇴사한 이용을 하면서도 뭐 동기부여가 안 돼. 막 무슨 구글에서 막 어워드 주고 막 아니 이거 아직 구독자도 이렇게 안 늘고 조회수도 뭐 얼마 안 나오는 것 같아. 이거 왜 하냐 씨 막 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그럼 나는 이걸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. 근데 내가 이걸 하면서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어려움을 지금 이렇게 해결해주고 있구나, 또는 이런 면에서 뭔가 좀 인사이트가 있었구나, 그러면 나는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지.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에이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. 그래서 오른쪽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 같고, 왼쪽에 있는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진짜 저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. 회사에서 진짜 배울 사람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가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다음 순간입니다. 동료들보다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,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가르쳐주고 계속 일 시키기만 할 때. 저는 이거 아주 명쾌한데요. 바로 이 왼쪽 것 때문에 퇴사를 하겠어요.
어떻게 하는지 안 가르쳐 주는 건 내가 그냥 해결하면 돼. 내가 그냥 배우든지 내가 방법을 만들어 버리든지 기획을 하든지 이러면 돼요. 제가 이거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요. 동료들보다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,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건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. 전혀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아쉽게 좀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. 그래서 저는 퇴사한다면 이것 때문에 퇴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입니다. 회사의 이간질, 줄타기 등 사내 정치가 심할 때 회사의 비전이 없을 때 여러분 뭐 때문에 퇴사하시겠어요? 이것도 사실 조금 연결되어 있는데 회사의 이간질과 줄타기 등 사내 정치가 심한데 비전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. 저는 이건 100% 나 이것 때문에 퇴사해. 회사의 비전은 생각하기 나름이야. 자기 나름이야. 자기가 이거를 그 회사가 어쨌든 존재한다는 거 유지되고 소폭이지만 성장한다라는 것만으로도 비전을 찾기 충분합니다. 자기가 정리를 못하는 건데 사내 정치가 판을 치면은 있던 비전까지 사라지게 만들 수 있죠. 네, 이제 8강으로 넘어갔습니다. 이제 16강 넘어가고 8강입니다. 자, 이제 좀 속도가 빨라질 것 같은데요. 상사가 계속 업무에 간섭할 때, 연봉, 복지 등 처우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, 이거는 가치관 싸움이다. 왼쪽에 있는 것은 나의 주도성, 이거는 이제 내 주도성에 대한 얘기고, 이쪽에 있는 얘기는 나의 어떤 기준에 대한 얘기예요. 뭔가 처우.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? 저라면은 웨슬로우급 상위 단계인 요거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입니다. 일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성과가 나지 않을 때 회사의 이간질과 줄타기. 이건 뭐 따질 필요도 없죠. 일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성과가 나지 않을 때는 내가 바꿔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. 근데 이 사내 정치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것이 아니야. 그래서 요거는 저는 2번으로. 자, 동료들보다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, 보고 배울 사람이 없을 때, 이것도 좀 어렵다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이거 진짜 어려운데? 이 상황에서 저는 왼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보고 배울 사람이 없는 거는 랜선 멘토나 외부에 나가서 내가 그래도 좀 배울 수가 있잖아요.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니까 지금 제가 이거 선택이 좀 더 명쾌해지는데, 저는 이 동료들보다 이거는 내 강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. 내 강점의 문제일 수도 있어서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건지 진짜 없는 건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. 자, 상사가 계속 말을 바꿀 때, 맨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나아지지 않을 때, 여기는 조금 더 쉽네요.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나아지지 않을 때는 만약에 이 두 개 다 조직이나 상사로 얘기를 합시다. 조직이나 상사. 잠깐만. 지금 유재석은 나, 그리고 박명수는 상사,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좀 비교가 안 될 것 같고, 둘 다 상사라는 전제 또는 조직이라는 전제. 조직도 계속 말을 바꾸고 조직이 맨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.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. 이건 진짜 둘 다 환장하겠죠. 그래도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나아지지 않는,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. 그 상사가 계속 말을 바꾸는 건요, 그냥 내가 말 안 하고 해버릴 수도 있어요. 상사가 말을 바꾼다는 게 뭐예요? 상사가 뭔가 컨펌을 해주거나 결제를 해주거나 이럴 때 지금 뭐가 안 맞는 거잖아. 그죠? 이건 답이 없어요. 자, 이제 4강으로 넘어갑니다. 4강. 자, 맨날 똑같은 실수로 반복하고 나아지지 않을 때 사내 정치가 심한. 야, 이거 둘 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. 자,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?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, 퇴사 사유가 좀 어려운데, 여러분 둘 중에 어느 회사 들어가실래요? 그러면 조금 더 명쾌해져. 진짜 숨 막힌다 이거. 그죠? 그러니까 퇴직 사유로 말하면 둘 다 퇴직 사유 맞는데 어느 회사를 입사할 거냐, 그게 진짜 퇴직 사유거든. 근데 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회사 그냥 입사하겠어요. 왜냐면 저기는 결국에는 안정감이란 게 있어.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안정감이 있어. 기준이 명확해. 우리 회사는 새로운 실수를 하지만 나아지지 않지. 그게 그냥 마음을 내놓을 수가 있어. 근데 이 사내 정치라는 거는 기준이 없어, 기준이.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이럴 때는 이거, 저 사람 라인에 맞추려면 이거, 막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퇴사를 결심을 하겠습니다. 자, 상사가 계속 업무에 간섭을 해요. 내 주도성에 대한 얘기죠. 그리고 동료들보다 내가 쓸데없다고 느껴질 때,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퇴사하시겠어요? 상사가 계속 업무에 간섭을 해? 이거는 진짜 내가 성장할 수 없는 거고, 동료들보다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, 사람마다 이건 진짜 가치관이죠. 사람마다 가치관이 좀 다를 것 같은데, 여러분은 어느 회사에 입사하시겠어요? 어떤 회사?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입사를 하겠다면, 저는 상사가 계속 저를 간섭하면 동료들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저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저는 느낄 것 같아요, 스스로. 그래서 저 같으면은 상사가 계속 업무에 간섭할 때 퇴사를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대망의 결승전입니다. 상사가 계속 업무에 간섭할 때, 사내 정치가 심할 때, 이거 다 조직에 대한 얘기예요. 조직이 또 업무에 간섭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조직이 업무에 간섭할 때, 사내 정치가 심할 때. 자,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? 1번도 극복할 수 있다. 물론 2번도 극복할 수 있죠. 내가 저 줄타기를 잘하면 되잖아. 그죠? 내가 줄타기에 거의 신들린 그거 있잖아. 줄타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. 작두도 타시고. 거의 그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야, 근데 이거는 진짜 1번 다니다 보험 들었어요. 저라면 저는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. 상사가 업무에 계속 간섭할 때, 상사가 업무에 간섭할 때 저는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그 사내 정치,
사내 정치는 그래도 뭐 물론 이제 내가 저런 경우가 있잖아요. 뭐 내가 성장을 좀 하고 싶은데 좋은 상사를 만나면 또 전혀 다른 차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네, 분명히 그거를 만나는 게 좀 어려운 거죠, 어떻게 보면.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분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성장할 수 있거든. 그러니까 좋은 분을 만나서 줄을 잘 타는 때까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상사가 결국 나를 기계처럼, 그리고 뭔가 나를 막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려고 그러고 막 감나라 배나라 이게 내 주도성을 해치기 시작하면 성장이란 게 불가능합니다. 절대로. 이게 일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. 일하기 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저런 경우에 주도성을 해치는 경우에 퇴사하겠다라고 좀 이야기 나누고 싶네요.